오늘의 충남 기자회견 주제는 지방의회 원구성을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의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이렇게 또 직책을 맡게 되잖아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볼 지자체가 의회가 여성의장을 배출한 서산시 의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2개를 선출되면서 통합당이 반발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먼저 지난달 25일이었는데요. 그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재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의장에 선출이 됐는데요. 서산시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나온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축하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수희 의원이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최기정 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에는 민주당 안효돈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위원장에는 통합당 조동식 의원이 각각 이렇게 선출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총 5석 가운데 민주당이 4석을 가져간 셈이죠. 서산시 의원이 전체 13명이거든요. 민주당이 7명, 통합당이 6명입니다. 통합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1석 차이인데 왜 주요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느냐 그거거든요. 사실 7대 6이잖아요. 선거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1석 차이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당을 빼고 민주당 의원 7명끼리 선거를 한다고 해도 이제 과반수가 넘어서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통합당 후보들이 이렇게 정견 발표를 잘 못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 때문에 그 미래통합당 소속 서산시 의원들이 그 6명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좀 그대로 옮기자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주요 자리를 독식했다. 본인들은 협의를 해왔는데 다수당의 갑질이다. 상의 없이 결정했다. 이렇게 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정의당도 의석수는 없지만 논평을 냈어요. 양당 모두를 비판을 했는데요. 그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에서는 이제 보통 여당 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으면 부의장은 또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여당이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반사 이익만을 기대하다가 원구성 협의에 나서지 않은 통합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1석 차이로 갈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 충청권 같은 데는 또 좀 양당 구조라든가 그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한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탈자가 생기면 그 다른 당에서 이제 또 의장을 차지하던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위원장을 차지하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런 상당한 또 혼란이라면 혼란이고 잡음이라면 잡음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좀 진흙탕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결과에 반발해서 지금 보이콧 선언까지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녹화일 현재 14일 기준으로 아직도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당시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원 6명이 우리는 이제 협치가 사라진 민주당과 의정활동 함께 할 수 없다 하고서는 의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의회 일정을 불참하고 이제 지역 현안 사업장을 찾는 그런 민생 투어에 좀 집중을 하겠다. 우선 그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산시의회 그 첫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이에요.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날 임시회 때는 통합당 의원들 6명이 불참을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사과를 그리고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통합당 의원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또 명분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울러 지금 안 좋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잠재워야 될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정당 모두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소통이 부족한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나가버린 통합당도 모두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좀 이현희 의장이 새로 선출된 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정상화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하면 어디 이겨라 응원을 할 텐데 자리를 놓고 싸우다 보니까 씁쓸하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당진시의회 한번 볼까요? 당진시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또 진통이 있었습니다. 13석 중 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이탈표가 나와서 통합당에서 의장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 초상집 분위기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당진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관련 보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야말로 반전이다, 뭐 이변이다, 충격이다 이런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방금 그 취재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진시 의회랑 지금 구성이 똑같더라고요. 13명인데 민주당이 7명, 통합당이 6명 딱 똑같은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장은 그 민주당에서 배출이 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예상을 하는 상황이었죠. 민주당 내에서는 임종억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좀 내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 주셨을 때처럼 투표 결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통합당의 최창용 의원이 7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민주당의 임종억 의원이 6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그 통합당 이제 의원에게 표를 던졌다라고 강하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탈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냐 도대체 여기에 관심이 좀 쏠렸고 실제로 투표 결과 직후에 좀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당혹스러워했나 봐요. 그 뭐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직접 뭐 의장실에 모여서 이렇게 내부 회의를 했는데 막 좀 큰 소리가 뭐 바깥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언쟁 비슷한 게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출이 그 이후에 잡혀 있었는데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부의장 선거부터는 이제 좀 파행을 겪는 거냐라는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 1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등장을 해서 속개가 돼서 부의장에는 이제 그 의장에서 이제 떨어진 그 임종억 의원이 선출이 됐고 나머지 이제 3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통합당에서 민주당에 2표 찍고 이쪽에서 3표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도 모를 일이죠. 아무도 모르게 네. 되는 거죠. 서로 막 이제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민주당 의원이 통합당 의원한테 표 던지면 안 되나요? 뭐 그럴 그럴 수 있죠. 없잖아요. 네, 네. 그건 뭐 네. 자유로운 네. 투표. 소신 투표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의장이 안 된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한 표가 2표의 역할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계산적으로 보면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 그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제 다 선출이 돼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기념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의장으로 뽑힌 통합당 의원은 환하게 웃고 있고 부의장으로 뽑힌 의원은 이제 좀 상당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무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좀 인상이 남습니다. 다음 예산군하고 청양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조용히 끝났나요? 여기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먼저 예산군 의회도 원구성 파행을 좀 빚었는데요. 그 지난달 19일 의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 이승구 의장이 전반기에 의해서 후반기도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연임을 하신 거죠. 그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응수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여기 예산군 의회는 의원이 총 10분인데 민주당 5석, 통합당 5석 같아요, 의석수가. 여기는 정말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장 선거 때 그 민주당 의원 5분이 모두 다 이제 좀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할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민주당의 박응수 의원만 그 선거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족수가 된 거죠. 통합당 의원 5분, 민주당 의원 1분에서 6명으로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요건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구 의장이 선출이 된 겁니다. 이어서 바로 부의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바로 그 민주당의 박응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뭔가 결과가 예상되는.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의 시청자들이 네, 이제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박응수 의원이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 5분만 남았잖아요. 이제 정족수가 안 돼서 선거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습니다. 선거 전략적인 아름답기까지 한 어떤 전략적인. 그래서 결국 7월 21일 날 이제 상임위원장 선거가 예정이 됐는데요. 저희 녹화일 기준 14일 기준으로 나머지 이제 상임위원장들 직책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럼요. 모르죠.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연, 지연 어떤 혈연은 아니겠죠? 학연, 지연에 이렇게 앞으로 자기의 뭐 정치 노선이나 이런 것들까지 모든 걸 감안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양도 뭐 좀 짚어봐야 되는데 원래 취재 요정 출입처인데 오늘 출석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일을 더 하게 생겼습니다. 네. 청양군 의회는 원구성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여기는 의원분들이 모두 7명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2명, 통합당 4명, 무소속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우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총 3석을 모두 통합당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요. 의장에는 이제 미래통합당 최의환 의원이, 그리고 부의장에는 통합당 나인찬 의원,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통합당 김옥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선거 당시에 이제 저도 전해 들었는데 통합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이제 가져가 버리니까 본회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선거 전에 민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퇴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다 시나리오가 있나 봐요. 어디 다 퇴장을 하시네요. 그래서 결국 통합당 의원 4명만 참석해서 그 상임위원장은 반쪽짜리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태안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뭐 재밌는 거 없죠? 그냥 넘어갈까요? 뭐 있나요? 딱히 재미 요소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뭐 변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홍성군 의회 그 당 소속 당을 보면은 11명이거든요. 11명인데 원래는 이제 민주당 6명, 통합당 5명 해서 민주당이 한석 많은 상황이었는데 의장 선출하기 이틀 전에 그 민주당 소속의 그 이병국 의원이 그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초의회에서 뭐 당적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면서 무소속. 갑자기요? 예, 갑자기. 전망이 다 있는데 갑자기.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인데 이제 또 이 의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죠. 뭐 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주세요. 본인과 제가 좀 깊은 얘기는 못 나눠봐가지고 네. 그래서 여하튼 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제 민주당 5명, 통합당 5명, 무소속 1명, 예산군 의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룬 거죠.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그래서 이제 투표를 이제 표결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제 팽팽하게 나온 겁니다. 5대5로 나오고 1명 기권 이렇게 나온 거죠. 뭐 기권이 누군지 뭐 네. 저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3차까지 갔는데도 동수가 나와서 선수가 많은 윤용관 민주당 소속의 윤용관 의원이 결국에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요것도 그 아까 서산시 그 최초 여성 의장처럼 좀 의미가 있는 게 홍성군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장은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요거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선수가 높은 윤용관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 부의장의 통합당의 장재석 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이렇게 좀 원구성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홍성은. 이게 그 감투가 그렇게 탐이 나는 건가요? 왜 이렇게 감투에 목을 매는지.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은 네. 국장님 안 하고 싶으세요? 구자인의 반투 쓰셨잖아요. 다음 회차 때는 바꾸고 나오겠습니다. 본부장으로. 감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해요. 그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성하고 또 관련된 거고 근본적으로 뭐 인간이라는 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 선거가 이 사람도 없다고. 현재야 그냥 현재. 다음은 없어요. 예, 있을 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있을 때 먹어야 된다. 나쁘게 얘기하면 있을 때 차지해야 된다. 자리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또 주는 뭐 의장, 뭐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이 자리가 주는 것이 또 당사자들은 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할 때 뭐 그런 걸 보고 찍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거기에 이제 목매는 이유가 이제 그것이 유권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좀 알아볼까요? 보도국장님 되시고 나서 네. 뭐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월급이 일단 오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월급 공개해도 되나요?
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지역 의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보통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수단과 의정 활동비 이외에 그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보통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는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전용 차량 그리고 운전 기사, 개인 비서 등이 이렇게 붙고요. 또 뭐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잖아요. 우리 왜 행사장 가면은 뭐 시장 군수님 가는 자리에 보통 의장님들도 가시잖아요. 앞에 나와서 따로 인사말 할 기회도 주어지고요. 뭐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도 뭐 의장보단 적지만 부의장의 경우는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도 역시 한 1,000만 원 정도의 보통 이렇게 업무 추진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직책이 없는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월 수당과 의정 활동비 포함하면 월 300만 원 정도이니까 뭐 비교를 하자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은 이런 혜택들을 아예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혜택을 없애고 그냥 명예와 직책 책임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들 자리 양보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어떤 이런 혜택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체급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부분이다. 네. 저는 그게 가장 강하다고 보거든요. 크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이렇게 감투싸움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개선 대책이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조례를 좀 의장단 설출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나오는지 모르게 지금 한 표를 던졌는데 개정해서 내가 나가겠다 하자는 거죠. 그러고 나하고 그럼 우리 국장님하고 두 사람이 의장단에 나가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표가 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정견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정견 발표하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보 받아가지고 앞에서 한 마디씩 하고 이제 그렇죠. 중간에 뭐 이렇게 햄버거도 좀 돌리고 하면서 이제 나 찍어달라.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네. 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폐쇄적인 거고 비민주적인 거고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이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좀 예를 들면 취재도 해보고 말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뭐 누구든 시장 군수 나올 때 다 자기 나온다고 하고 등록하고 그러고 정면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이 좀 비민적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또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이 많이 있죠.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이번 거는 댓글 찾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먼저 그 당진시의회 관련해서 누가 이탈표를 던졌을까? 당진신문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의장이 통합당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도 아니고 만장일치 투표가 어딨냐? 내 맘대로 찍는 거지. 누가 됐든 간에 잘하면 되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민주당이 의장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야 되나요? 될 사람이 당선돼서 배가 아픈 건지. 예산군의 원구성 통합당 판정승이라는 제목의 무한정보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여기는 좀 안 좋습니다, 여론이. 의장, 부의장 가위바위보로 나눠 먹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 지방의회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주민투표로 선출되면 의원으로서 끝? 지방의회는 군청을 견제하라고 기관인 것이다. 그런데 의회가 군청을 견제한 게 무슨 일이 있냐. 그 댓글을 좀 의원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토크를 정리하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역지사지. 나를 한번 돌아보자. 나는 과연 너 그렇게 한다면 어떡할래?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대요. 예. 저는 민주 없거나 통합 없는 지방의회. 사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인데요. 굉장히 좋은 거 갖다 쓰는 게 와닿아서 많아서요. 인용을 네. 했습니다. 댓글 찾다 이제 네, 같이. 네. 아니, 당 이름처럼 정말 글쎄, 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통합하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기자. 기초회 기초부터 튼튼히 합시다. 이것도 혹시 어느 아닙니다. 간장 선거처럼 얘기를. 약간 표어 같네요. 오늘 준비를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 한 줄평은 생략하겠습니다. 네.